거야, 나머지 구하는 게. 근데 이게 실제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힘들어, 어려운 거. 자, 봅시다. 자, 5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을 뽑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. 자, 이런 거 할 때 선생님 어떻게 하라 그랬어? 4명을 뽑아 한 줄로 세운다라고 했으니까 자리 몇 개 있어? 4개. 4자리 있는 거야. 4자리가 있어요? 하나, 둘, 셋, 4자리 있는데 이 4자리에 5명의 학생을 세울 거라고.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? 5가지. 그 다음? 3가지. 그 다음? 3가지. 그 다음? 2가지. 다 곱하면 120가지. 그렇지. 자, 이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. 자, 이건 좀 자주 등장하거든.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외워두세요. 120까지. 오케이? 120까지입니다. 자, 두 번째. 선생님 1명과 학생 3명을 한 줄로 세울 때 선생님이 두 번째에 서는 경우의 수. 자,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. 자, 두 자리 이렇게 하나, 둘, 셋, 4자리가 있어. 이 4명을 지금 한 줄로 세울 거 아니야. 근데 선생님이 몇 번째 온다고? 두 번째. 그럼 여기는 선생님 고정이야. 맞니? 자, 그럼 이 3자리에만 학생 3명을 줄 세우면 돼요. 자, 첫 번째 자리에 올 경우의 수는 3가지. 그 다음에는 2가지. 1가지. 총 몇 가지? 6가지. 그래, 끝이야. 여기서. 단순하지? 이런 거야. 자, 다음 A, B, C, D, E. 자, 5명을 한 줄로 세울 때 A, B가 이웃해요. 자, 이거는 선생님 어떻게 하라 그랬게? 2명이 이웃하니까 그렇지. 묶어버리라 그랬어. A, B가 이웃해야 되니까. 오케이. 한 묶음, 두 묶음, 세 묶음, 네 묶음이야. 자, 그럼 우리가 4명만 줄 세우면 된다라고 생각하자고. 그럼 4명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? 4명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4가지. 네? 4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. 그냥 곱하기로 표현해봐. 4명을 하면 4 곱하기 4 곱하기 4. 에이, 야. 저거네. 4 곱하기 3 곱하기. 그래. 항상 똑같이 생각해. 4자리에다가 저 4묶음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잖아. 자,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. 그래서 24가지라고. 근데 24가지인데, 여기서 우리가 지금 A, B라는 이 2명을 묶었지. 그럼 A랑 B랑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도 생각해 줘야 된다고. 몇 가지야? 바꾸는 거는 48가지. 아니, 정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A랑 B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몇 가지냐? 2가지. 2가지. 그래서 24가지에서 곱하기 2가 되는 거라고. 그래서 48 이렇게 48가지. 오케이? 이렇게 됩니다. 뭔가 한꺼번에 가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단계적으로 올라가세요. 자, 그 다음에 1, 2, 3, 4, 5의 숫자가 각각 적힌 5장의 카드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. 자, 2장의 카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2자리 자연수의 개수. 2자리야. 그럼 여기 10의 자리, 1의 자리. 자,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? 5가지.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. 그럼 총 몇 가지야? 20가지. 되겠어? 자, 그 다음에 2장의 카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2자리 짝수의 개수야. 자, 그럼 짝수라고 하는 거는 제일 끝자리가 0 또는 2 또는 4 또는 6 또는 8 이렇게 되면 되지. 제일 끝자리가 짝수면 되잖아. 자, 그럼 제일 끝자리에 뭐만 올 수 있어? 제일 끝자리에 2 또는 항상 작은 거부터 2 또는 4 이렇게 올 수 있다고. 자, 그럼 제일 끝자리에 2가 왔을 때는 10의 자리에는 몇 가지 올 수 있니? 4가지. 4가지. 자, 제일 끝엔 4가 왔을 때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. 그럼 총 몇 가지? 8가지. 그래, 8가지가 돼요. 오케이? 자,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자, 다음요. (0부터 5까지의) 숫자가 각각 적힌 6장의 카드 중에서 자, 6장의 카드가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3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다라고 했어요. 자, 3자리 자연수니까 100의 자리, 10의 자리, 1의 자리. 자, 이렇게 될 거야. 자, 근데 0, 1, 2, 3, 4, 5 이렇게 6개의 숫자가 있어. 자, 그럼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? 5가지. 0은 올 수 없잖아. 맞아? 그래서 5가지.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? 5가지. 그렇지.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? 4가지. 앞에 2개 숫자 썼잖아. 되겠어? 그래서 총 몇 가지? 100가지. 그래, 100가지. 되겠어? 네. 됐습니다.
그럼요. 자, A, B, C, D 4명의 후보 중에서 반장, 부반장, 서기를 각각 한 명씩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. 자, 그럼 반장, 부반장, 서기 얘네들은 다 다른 직이잖아. 맞니? 예를 들어서 A, B, C가 뽑혔어. A, B, C 이렇게 되는 거랑 B, A, C 이렇게 되는 거랑 다 다르지. 자, 그럼 이거를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은 저 4명 중에서 3명을 뽑아가지고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. 맞아? 자, 그럼 세 자리가 있습니다. 줄 세워 봅시다. 그럼 첫 번째, 반장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? 반장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. 지금 몇 명 있어? 3명. 아, 6. 몇 명 있어? 아, 4명. 4명 있잖아. 네 가지. 그럼 반장, 그래, 4가지. 그 다음에 부반장 자리에 올 수 있는, 네 가지. 그래, 3가지. 그 다음에는 2가지. 2가지. 끝이라고. 오케이? 자, 이렇게 가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는 근거는 반장, 부반장, 서기. 얘네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. 그래서, 자, 다음요. 자, 어느 학과부의 7명의 학생 중에서 이어달리 경기에 출전할 대표 2명. 자, 대표 2명이라는 소리는 A, B 이렇게 되든 B, A가 되든 똑같다는 소리야. 맞니? 자, 그럼 일단 2명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. 2명을 뽑아서 일단 줄 세워보자. 그럼 2자리 줄 세워보자. 그럼 여기 첫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7가지. 그 다음에는 6가지. 자, 근데 예를 들어서 뭐 A, B가 뽑혔다고 치자. A, B가 뽑혀가지고 이렇게 줄 서는 거나 B, A가 뽑혀가지고 이렇게 줄 서는 거나 똑같은 경우 아니야? 어차피 대표 2명인데 뭐. 맞아? 그럼 나누기 뭘 해준다? 2 나누기, 자, 그냥 단순하게 2, 3 이렇게 기억할게. 곱하기 2. 아니, 2 곱하기 1이 뭐야? 무슨 의미야? 저 2개 합치면 네. 이 2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나누어 주는 거야. 아까 쌤 했잖아. 만약에 A, B, C라면 그냥 나누기 3이 아니라고. 그럼 얼마를 나눠줘야 돼? 만약에 3명의 대표를 뽑는다 치면. A, B, C에 어. 한 자리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? 3가지. 에이, 봐봐. 너가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. 2명이라고 해서 2로 나눠주는 게 아니야. 3명이라고 해서 3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고. 3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? 3명을 일렬로 줄세우면 6가지. 그래,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.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나누기 2명이라서 나누기가 아, 그래서 아니야. 2 곱하기 그래, 그거라고. 아, 되겠어? 만약에 그럼 4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다. 그럼 얘는 24가지. 그래,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. 그걸 나눠줘야 된다. 아, 되겠니? 오케이.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만 구해보면요. 21가지가 되겠네. 오케이. 이해 잘해야 돼. 그냥 외우는 게 아니야. 또 있어요. 오케이. 또 있네. 자, 봅시다.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위에 A, B, C, D 4개의 점이 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. 자,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야. 자, 그럼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보자. 일단 여기 점이 A, B, C, D 4개가 있어. 우리가 선분을 만들려고 하면 점 2개가 있어야 된다고. 맞니? 그럼 일단 얘네들을 점 4개의 점 중에서 점 2개를 뽑아가지고 일렬로 줄 세운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자. 맞니? 자, 그럼 점 4개 중에서 점 2개를 뽑아가지고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 몇 가지? 12가지. 12가지. 4 곱하기 3 아니야? 네. 자, 근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A랑 B를 뽑았어. 이렇게 선분을 만들었단 말이야. 근데 이번에는 B랑 A를 뽑았어. B랑 A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선분 만들었어. 같은 거야, 다른 거야? 좀 같은 거 아니야? 그럼 나누기 뭐 해줘야 돼? 2 곱하기 1. 그렇지. 2 곱하기 1. 2개를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는 나눠줘야 된다. 그래서 총 몇 가지야? 6가지. 6가지가 된다고. 이거 이해되겠니? 오케이. 자, 됐습니다. 그래서 6가지고, 또, 밑에 거. 자, 3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. 자, 삼각형은요, 점이 3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점 3개가 있어야 되는데, 자, 이것도 똑같이 생각해봐. 예를 들어서, 점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가지고 일렬로 줄 세운다라고 생각해보자. 그럼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아니니? 근데, 선생님이 A를 먼저 뽑고, 그 다음 B를 뽑고, 그 다음에 C를 뽑았어.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다라고 치자. 근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C를 뽑고, B를 뽑고, A를 뽑았어. 뽑는 순서가 달랐어. 그리고 삼각형을 만들었단 말이야. 그럼 이 삼각형 다르니? 같은 거야. 그럼 결국에는 뭐 해줘야 된다?
2 곱하기 2는 점수는 지금 몇 개 뽑았어요? 그래서 아니 3개 뽑아가지고 그래, 3개를 뽑았잖아. 저건 지금 4 곱하기 3 곱하기 2는 뭐야?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에 주잖아. 그러면은 나누기 뭘 해줘야 된다? 여기 6 그래, 결과만 기억하지 말고, 자, 3 곱하기 2 곱하기 1, 이렇게 기억하세요. 계산은 나중에 천천히 해도 돼. 알았어? 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? 3개를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에 수를 나눠줘야 된다고. 봐봐, 선생님이 계산하지 말라는 소리 있는 거. 하지 말라는 소리. 그냥 이렇게 약분만 해버리면 되지. 왜 결과 교육할 필요 없어. 우리가 그냥, 앞에서 그냥 단순하게 줄 세우는 경우 있지. 그거는 5, 4, 3, 1 이런 거 선생님이 기억해주면 좀 좋다 그랬잖아. 5부터 1까지 다 곱한 게 얼마라고? 5부터 6까지 120 120. 이런 건 좀 기억해두면 좋아. 근데 이런 거 계산할 때 굳이 막 먼저 계산해가지고 뭐 6분의 얼마 이렇게 먼저 계산하려고 하지 마. 일단 써놓으면 돼. 써놓으면 다 약분이 된단 말이야. 이런 경우. 되겠어? 그래서 삼각형의 개수 몇 개? 4개가 된다라는 소리. 되겠지? 그럼요. 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은 A, B, C, D 네 부분에 노란색, 빨간색, 파란색, 초록. 자, 4가지 색을 사용하여 칠하려고 한다.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하는 부분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. 자,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? 자,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색칠을 했는데 또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도 돼. 하지만 이웃하고 있는 거는 노란색으로 색칠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. 뭔 말인지 알겠지? 자, 그럼 첫 번째.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A라는 자리에 노란색을 색칠했다라고 시작. 노란색을 색칠했어. 그럼 B랑 C랑 D는 절대 노란색으로 색칠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지. 이해되겠니? 자, 오케이.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우리가 영역이 구분돼가지고 이렇게 색칠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따로 됐을 때 이런 문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제일 많이 겹치고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잡아줍니다. 그럼 A가 지금 B랑도 이웃하고 있고 C랑도 D랑도 다 이웃하고 있잖아. 제일 많이 이웃하고 있지. 그래서 A를 기준으로 잡아줍니다. 그럼 색칠하는 순서를 잡아주면요. A를 색칠하고요. 그 다음에 뭐 순서대로 나머지는 순서대로 와도 상관없어. A, B, C, D. 자, 이 순서대로 색칠을 한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A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? 3가지 왜 3가지야? 너가 3가지라고 생각한 이유? BC A 빼면 BC 아니, 자, 선생님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세요. A만 보고 있는 거야. A에만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? 4가지 그래, 4가지잖아. 노란색, 빨간색, 파란색, 초록색 4가지 중에 1가지로 색칠할 수 있잖아. 뭔 말인지 알겠어? 그래서 A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B 갑니다. B. CD는 신경 쓰지 마. B 갑니다. B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? 3가지 왜? 왜냐면 A에다가 썼으니까 그렇지. 똑같은 색칠하면 안 되니까. 자, 그 다음에 C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. D는요? 그럴 줄 알았다. 아닌가? 몇 가지게? 2가지? 왜 2가지야? 지금 이웃하고 있는 게 C랑 A야. A랑 C랑만 다르면 돼. B랑 D랑은 똑같아도 돼. 이해되겠니? 자, 그래서 D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2가지가 됩니다. 되겠어? 그래서 이거 다 곱해보면 되잖아. 그래서 몇 가지? 한 8가지가 됩니다. 되겠어? 자, 그래서 이 경우의 수 할 때는 꼼꼼하게 해야 돼. 그래서 모든 상황을 다 살펴봐야 돼. 되겠니? 네. 맞지? 오케이, 됐습니다.